저는 이복 동생에게 남편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수치스럽고도 황당한 이야기를 어디라도 토해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름은 고미영, 64. 남편과는 35년을 함께 했고, 자식 없이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다정한 부부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도, 자는 순간까지도 말이에요. 한 번은 그가 잠든 사이 무심코 울린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몇 시에 갈까? 당신 어머니는 내가 챙길게. 언니? 엄마?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저 제 착각일 거라 그렇게 믿고 싶었죠. 며칠 뒤 남편은 외출을 잦게 했고,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빛이 싹 바뀌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응, 나 금방 갈게. 집에 늦는다고 해줘. 그날 밤, 저는 결국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국밥집 골목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둘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묘하게 낯선 허망함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나에게 벌어지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나만 모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며 되뇌이고 억지로 잠에 들기를 수차해 몇 달이 지나고 평소 병세가 좋지 않았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고정희 여사, 엄격하시고 정 많지 않은 분이셨지만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죠. 저는 또 한 번 깊은 상심에 빠져야 했습니다. 장례식 날, 정신없이 상주 역할을 하던 저 앞에 낯선 중년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정희 여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제 아버지는 이미 수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정이라는 이름이 한두 명도 아닐 테니 무언가 단단히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뒤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국밥집에서 남편과 손잡고 나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어머니의 장례 소식에 외국에서 급하게 들어온 아들 부부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가 감히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또 다른 남편이었다고 주장하던 남자는 자신은 고정희 여사의 첫 번째 남편이며 사정이 있어 외국으로 도피를 했던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분쟁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때는 이미 고정희 여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죠. 남자는 자신의 옆에 선 여자를 소개하며
그녀가 고정희 여사의 첫 번째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불편한 듯 보였지만 놀란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설마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저는 그 순간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챙길게. 그때쯤에는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남편과 병문안을 자주 가던 때였습니다. 설마 저 여자에게 말하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다니.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걸 알고 저 여자와도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산 정리 자리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 원장에는 고정희 여사의 남편과 그 자녀에게도 유산 일부가 돌아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 김서진. 내 남편의 내연녀 김서진. DNA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죠. 고정희 김서진 친자 관계 있음. 김서진은 제 이복이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라니.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잔인하게도 이혼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두서없는 변명과 함께였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단 한 줄. 그는 그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홀로 남은 집에서 늘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날 걱정한 아들 부부가 집을 찾아왔고 며느리는 속 버린다며 억지로라도 제가 밥 한술 뜨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김서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다는 게 이유였죠. SNS 흔적, 부동산 내역, 과거의 가명, 사용 기록까지. 그리고 한 중년 남성의 사망 후 벌어진 재산 분쟁.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서진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진은 서울의 고급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돈만으로는 그곳에 살 수 없었습니다. 고정희 여사의 첫 번째 남편이었다던 사람은 분명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한국에 돌아온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저렇게 좋은 집에 부유하게 산다고? 며느리는 그녀가 더욱 수상해졌다고 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전의 기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취재 능력을 적극 살려 김서진의 행적을 모두 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차 유리에 흠집이 나 있었고 가방은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저를 알아챈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가 걱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야 한다고. 나는 김서진에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카페로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왜 나를 만나줘야 하냐며 차갑게 굴었지만 이내 제가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빠르게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내 남편을 돌려주면 유산을 포기할게요. 내 말에 김서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당신 남편이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남편은 내가 아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은 눈치라고는 밥 말아 먹는 인간이니까. 김서진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넘어간 남편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당신이 고정희 여사의 나머지 유산까지 나한테 준다면 당신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줄 수 있어요. 나한테 별 의미도 없는 사람이니까. 김서진은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가방 속의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서진은 내가 건넨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차례였습니다. 며느리는 카페 주차장에서 김서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등장하자 앞을 막아 섰습니다. 방금 저희 어머님 만났죠? 누구시죠? 아, 그 며느리. 나는 차 뒤에 몰래 숨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서진은 금방이라도 내 며느리에게 따귀를 올려 붙일 듯 쏘아 보았습니다. 난 당신의 정체를 알아요. 며느리의 말에 김서진의 표정이 일순 굳었습니다. 내가 전에 기자였다는 건 몰랐겠죠? 당신은 이제 끝이야. 며느리의 말에 김서진은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전국 곳곳에서 유산 상속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지. 10년 전 전주, 8년 전 일산, 5년 전 개포동 유산 사기 사건까지 다 당신 짓이죠.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고정희 여사의 남편이었다던 사람은 고용한 연기자였고 그 유언 서류도 DNA 결과도 전부 조작된 거잖아. 며느리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김서진은 그걸 뺏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빨랐죠. 다시 한번 말해줘. 당신은 이제 끝났어. 그 순간 김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의 몸을 밀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도 들기 전에 요란한 시동음과 함께 차는 빠르게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잠복 중이던 경찰이 튀어나왔고 며느리는 몸이 밀쳐지며 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진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위조 유언장, 살인미수, 과거 유산 사기 정황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김서진은 그렇게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김서진의 녹음본을 들려주었죠. 그는 깊이 후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어떻게 당신을 두고 이런 악마와. 그 눈물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임이 느껴졌지만 그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김서진이 제 이복 동생은 아니었지만 결국 바람은 바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떠났고 어머니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악은 오래 숨지 못한다는 것.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진실을 지켜내 주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역대급 인생 썰만 들고 옵니다. 매일 극장이었습니다.